네, 11월 증시가 10월만 못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요. 아무래도 그 변동성이 한 몫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MTN 이항영 위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3대 지수와 또 러셀까지 오늘은 약세의 마감인데요. 어떤 특징을 볼 수 있을까요? 네,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였죠? 그저께 새벽에 2%가 나스닥이 떨어졌는데요. 어저께는 0.45% 정도 올랐고 오늘은 다시 2% 남짓 떨어지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무게축이 좀 아래쪽으로 그런 내려가는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쉼없이 올라간 것에 대한 숨고르기, 에너지 소진에 따른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부진 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워낙은 고용 보고서가 나와야 되는 시기잖아요. 근데 지난달에도 안 나왔고 이번에도 안 나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그 셧다운이 지금 사상 최장 기록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것으로 이제 기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공식 고용 보고서가 없는 가운데요. 사실 저도 이 업계에 꽤 오래 있었다라고 제가 자부하는데요. 챌린저 그레이 앤드 크리스마스라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고용 시장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집계하고 연구하는 결과더라고요. 저도 말씀드렸도 꽤 오랫동안 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동안 공식 고용 보고서 안 나오니까 이런 거 막 찾는 거죠. 이런 거 하는 일 사람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 제 입장에서 보면 그 방송에서 올리지 않지만 뭐 조금 처음 들어봤는데요. 찾아봤죠. 궁금하니까. 또 1966년에 생긴 이런 연구 기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만든 사람은 챌린저라는 사람이 만들어갖고 이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는 그 1966년도에 고용시장이 그때 안 좋아져서 야 이것을 꾸준하게 한번 조사를 해야겠다 그래서 만드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고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발표하는데 고용과 정리해고를 나름대로 집계를 하는 곳인데요. 10월에 정리해고 규모가요. 2008년 이후 월간 기준으로 10월 기준으로 보면 2020년 이후에 최고가 나왔고요. 모든 월을 했을 때는 2008년 이후 17년 만에 최고 기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한 달 동안 정리해고, 그러니까 쉽게 해서 여러분들이 영화나 이렇게 보면 미국에서는 You are fired. 당신 해고야 바로 30분 만에 조그만 박스 갖고 이제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뭐 너무 상징적이 되겠지만 여하튼 해고된 사람이 15만 3천 명이 돼갔고요. 전년 동월 대비 175%나 늘어났고요. 전월 대비로도 183%가 늘어났습니다. 이 그림은 고용이 신규 고용된 거 빼기 해고된 건데 이게 전체로 해고가 늘어나고 이거 12개월 누적으로 나는 건데 이것도 보더라도 2010년 이후 최대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고용 시장이 좋지 않다라는 하나의 징후다라는 얘기를 했죠. 실제로 보면 이 방송을 계속 보신 분은 어제랑 딴소리입니다. 어제는 ADP 민간 일자리가 생각보다 좋게 나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또 이런 얘기 나면서 오늘 주시장은 또 훅 떨어지는 요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식 고용 보고서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또 크게 반영될 수도 있고 중요한데 반영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시장에서의 하나의 제가 봤을 때는 셧다운에 따른 한편에 좀 안 좋은 그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러다 보니 계속해서 나오는 과열된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부담, 또 쭉 이러면 또 어디선가 또 나오는 거죠. AI 시장 완전히 버블이다. 꺾일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 좀 떨어졌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 시가총액 상위 주식이 뭐 다 빠졌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체 종목 중에서는 상승 하락이 엇비슷한데요. 하락 종목 중에 훨씬 뭐 많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했고요. 다만 시가총액 상위 주식 중에서는 거의 알파벳 정도만 거의 유일하게 탑에서는요 거의 유일하게 올랐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알파벳은 앞서도 잠깐 나왔지만 AI 칩을 오늘 신규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온 우드라는 걸 발표했는데 나름은 또 최고의 실적이라 좋다고 얘기하고 있고 내년 4월에 첫 공개를 시제품 완전 공개한 이후에 7월부터 일반화 이제 영업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알파벳만이 좀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또 애플도 거의 뭐 시가총액이 좀 올라가다 막판에 좀 약간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 오늘 전체적인 시황관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고용보고서가 나와야 되는데 지난달도 안 나오고 뭐 이번 달도 안 나오고 셧다운 장기화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지표에 계속 의지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좀 울고 있는 상황이 변동성으로 다가오는군요. 자, 오늘 뉴욕 증시의 마감 3대 지수의 모두 하락 속에 오늘 인사이트 달러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미국 달러 다시 상승 추세에 올라탔나? 미국 셧다운 장기화 역대 최대 또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미국 달러가 다시 상승을 보입니다. 대통령 트럼프 집권 후에 좀 약세를 나타냈던 달러가 좀 변화 감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아시다시피 사업가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달러가 떨어져야 된다는 거가 트럼프 대통령 하나의 뭐 기본 철학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요인도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금년 2월부터 나왔던, 물론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던 해방의 날, 관세 전쟁이 나오면서 여러 가지 머리 아픈 것들이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좀 불안해졌죠. 그래서 달러가 계속 하락해 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엊그저께요. 달러 인덱스를 보면 100포인트가 넘어가면서 지금 달러가 다시 약간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시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0일선인데 여기 보이는 선이 200일선인데 200일선에 맞고 다시 내려갈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체 이런 시장, 물론 어제 오늘 다시 소폭 약세를 흐르고 있지만 달러 원 같은 경우는 또 1440원 넘나들면서 상당히 지금 달러 원 그리고 미국 달러 시장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시고 약간 불안해하는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해외 시각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서 여러분들 좀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하튼 달러 원은 5월 이후 최고 수준까지 그 수준에 좀 와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달러라는 것은 금리에 같이 동행하는 변수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금리보다 너무 달러가 먼저 떨어졌는데 이것은 이제 관세 전쟁에 따른 여러 가지 불안 요인이 있었고요. 그래서 해외에서도 달러보다 뭐 금을 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달러가 상대적으로 더 약해졌는데 달러 강세가 최근 들어서 약간 달러가 좀 반등하는 이 그림에서 약간 오른쪽에서 빨간색이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연준에서의 매파적 움직임이 다시 약간 나오고 있죠. 지난주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기본적으로 9월 달에 12월에도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뭐 강력한 90% 정도 확률이었는데 지금 제롬 파월 의장도 그게 결정된 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요. 60에서 70% 정도로 확률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금리 인하가 뭐 내년에 3번, 내년 3번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하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고 나서 또 역시 장기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최근에 반등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달러가 계속 강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달러가 반등했던 것은 어제와 달리 그나마 우리가 많이 들었던 예를 들어 민간 고용이라든가 그리고 ISM 서비스에도 꽤 괜찮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반등 요인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헷갈리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희 의견 그리고 우리나라 뭐 전문가들 뭐 다 좋은 훌륭한 분들 많이 있지만 로이터 통신에서요. 전 세계 전문가들 대상으로 달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순매수보다 달러를 사는 사람보다 순매도 포지션을 포착하는 아직까지 더 많다라는 것을 먼저 좀 보셔야 되겠고요. 전체적으로 달러 53%의 경우, 그러니까 47%는 중립 내지 달러가 강해질 수 있다 얘기하지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달러가 장기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다시 어느 정도 반등했지만 다시 내려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 자체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지금 어저께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많이 다루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지금 가장 큰 한 뉴스가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결국 연방 대법원에서 과연 이게 관세 전쟁의 상호 관세가 맞냐 안 맞냐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혹시라도 이제 우리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상호 관세가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기본적으로 상호 관세가 이제 불법이 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플랜 B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찌되었건 1조 달러 이상을 또 받은 곳으로 돌려줘야 된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 미국 경제가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정치적 불안감이 있다는 얘기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면 유로랑 달러 대비의 흐름인데요. 이거는 유로 대비 달러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달러가 약해지는 그림인데요. 이게 로이터 통신의 설문조사했을 때 전망치를 미디안으로 구하면 지금보다는 달러가 더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약간 베팅하는 사람이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그림을 보여드린 것은 너무 달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고 달러 원화에 대해서 복잡한 생각 많이 하시는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달러나 특히 원화 같은 거에 대한 방향성을 보고 베팅하고 이것 때문에 주식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이런 판단은 장기적으로 보면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보다는 장기적으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원화 표시 자산 뭐 좋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해외 표시, 화폐 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는 것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그리고 여러분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장기적으로는 포트폴리오 짜내서 좋다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드립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종목들의 헤드라인 살펴볼까요? 오늘은요, 실적 시즌의 또 하나의 종목, 어도비의 대항마로 불리는 피그마입니다. 살펴보시죠. 네, 피그마 어닝 서프라이즈의 주가 고할 수 있을까요? 그 AI 기반 전략이 통했다고요. 올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주가 오를 수 있을까요? 7월경으로 내가 네. 기억합니다. 7월에 상장했고 그 당시에 피그마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또 많은 분들이 특히 뭐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 뭐 유튜버도 마찬가지, 뭐 SNS 상에 소셜 미디어에서 수많은 사람이 피그마가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배 된다, 3배 된다, 그래서 첫날이 어떻게 사냐 하는 것들. 항상 이런 시기가 나오게 되는 직전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유의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시장에 한 바퀴 큰 게 올라가는 주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좀 암직한 회사, 그리고 그런 것들이 좋은 회사라고 분류되면 갑자기 이제 이거를 빨리 사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상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피그마를 사야 되는 이유,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럴 주식을 살 기회는 항상 있는 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얘기, 약간 뜬금없는 말씀드리면 벌써 5, 6년 전에 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제가 봤을 때 아주 애기 빼놓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기업이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날 상장된 이후에 직후의 가격을 아직도 가지 못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모르실 것 같은데요. 쿠팡입니다, 쿠팡.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너무 상장할 때 너무 이게 마지막 기회라 같이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누구나 다 합니다. 피그마는 좋은 회사고 훌륭한 회사인데, 주가는 여러분들의 기대와 달리 주가는 상장 이후 직후에 반토막이 난 그런 기업이 되겠는데요. 어저께 실적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연간 반복 매출도 좋고 디자인 소프트웨어 기업으로서 자신감도 회사에서 분명히 반영했고 가이던스도 올려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주가도 올랐죠. 그렇지만 가이던스도 좀 올려놨는데 월가의 어떤 입장은 아직은 좀 냉랭하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월가는 오늘 같은 경우 어제 오늘도 한 2군데 정도가 레포트를 좀 코멘트를 했는데요. 2군데가 오히려 좀 목표 주가를 내렸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회사 맞죠. 그렇지만 주식이 정말 올라갈지 떨어질지는 여러 가지 상황, 그리고 펀더멘탈,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보시면서 좀 느긋하게 모든 주식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굳이 피그마로 설명드렸습니다. 상장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았는데 지금 상장하고 계속 내려서 마음고생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반짝 상승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살펴봤습니다. 이항엽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